네, 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중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차트를 보시면 1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24%까지 치고 올라갔던 게 현재는 차익 실현 물량에 밀리면서 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오늘 중동 상황이 한 단계 더 심각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5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브렌트유는 92달러를 넘겼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해상 운송을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실제로 유조선이 항로를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다가 이 미국의 국채 금리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달러도 나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새로운 고점을 계속 뚫으니까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자금이 더 강하게 몰렸던 거고 SK 이터닉스가 장 초반에 24%까지 튄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인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강하게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윗꼬리가 왜 나온 건지, 그리고 지금 남은 상승세가 내일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댓글로도 이터닉스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윗꼬리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중에 24%까지 튀었다는 건 새벽 사이 유가 급등 소식에 아침부터 매수세가 몰렸다는 거고, 그만큼 단기간에 강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따라붙은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4%에서 10%대까지 지금 밀렸다는 거지 이 상승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급등한 만큼 일부를 반납을 했어도 여전히 두 자릿수의 상승을 지키고 있다는 건 이 상승 동력 자체는 살아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승 동력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브렌트유 자체가 기술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7거래 연속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2025년 6월 이후로 처음 나오는 수준인데 과매수가 이렇게 오래 이어진다는 건 그만큼 지금 시장이 중동 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인데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홍해 항로를 봉쇄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실제로 유조선이 항로를 돌린 사례까지 나온 이상 이 갈등이 며칠 안에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이 고점 부근에서 버텨준다면 SK 이터닉스 같은 이 재생에너지주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이 유가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반대의 경우도 그만큼 빠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도 이 오일 쇼크로 한 달 만에 95%나 폭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한가, 조정, 재급 등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협상 재개 같은 외교적 신호 하나라도 나온다면 유가가 빠르게 꺾이면서 이 상승분도 하루 만에 반납하게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이 윗꼬리 자체가 이미 그 되돌림의 예고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이 원래부터 유가 하나에만 의지해온 건 아닙니다. 지난 7월 1일 이 SK그룹과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랑 신재생에너지 통합 법인 설립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했는데요. 정부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40년까지 6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유가 하나로만 움직이는 테마주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이 자본 재편이라는 구조적인 근거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걸 같이 보셔야 오늘의 이 상승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의 이 윗꼬리는 단기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되돌림이고 유가가 이 고점 부근을 계속 지켜준다면 남은 상승분도 내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이 외교적 신호 하나로 급하게 꺾일 수 있는 종목이라 비중을 크게 싣기보다는 소액으로 나눠서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접근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상승 흐름 속에서 이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와주는 이 구간에서
소액으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보는 건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들을 체크하신 뒤에 정확한 이 기준을 세우시고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짧은 시간에 나오는 이 구간들을 본업을 하시면서 혼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이터닉스 네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런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부터 단기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까지 장중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중동 정세 변화와 유가의 흐름,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누구나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에는 이 본업을 하고 계시느라고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는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그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더해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챙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